막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제가 시간 있으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강홍 씨가 같이 공부를 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나는 영화를 무슨 제목을 갖고 어떻게 스토리를 갖고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문을 읽는 거예요. 탈옥스의 기구한 문명을 다룬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는 거예요. 아, 이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시나리오를 써요. 어둠에서 어둠으로 탈옥스가 나와서 다시 어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다시 폭행을 하면서 다시 형무소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제목이 어둠에서 어둠으로 맞지. 그래서 총독부에 갖다 냈어요. 그랬더니 총독부에서 어둠이 뭐냐? 어둠은 결의 비율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 라고 바뀐 게 먼동이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영화관 단성사에서 27년 10월 말에 짠! 하고 개봉이 됩니다. 무성영화 시절이에요. 20년대에는. 그럼 우리나라 무성영화의 최고의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 무엇이냐? 어느 앙케이트 조사하는 데서 다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1위가 춘사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는 이규환의 임자 없는 나룻배. 그러면 먼동이 들 때는 몇 위일까? 5위에 올라 있었다는 거죠. 무성영화 시절에 먼동이 뜰 때는 신문에 무성영화 5위에 올라 있다. 그 정도로 대흥행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누구일까? 이분이 지금 강훈식이에요. 이분은 신호 선생님의 감독 원작 각색한 작품이에요. 이분이 누구일까? 지금 영화배우 누구랑 또 닮은 사람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장동건하고 비슷해. 네? 네? 김혜라 씨 또. 장동건. 또. 혹시 최 누구는 안 닮았나요? 최 누구요? 최 누구? 최민식? 응? 최민식 말고? 최무룡의 아드님. 최무룡의 아드님. 최민수 맞습니다. 최민수 영화배우하고 관련이 되는 분이에요. 강홍식과 전욱이라는 두 분은 부부예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헤어지게 됐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엄마는 딸을 데리고. 근데 38선이 남북으로 갈라졌어. 강홍식은 북한이 되고 이 전욱이라는 분은 딸을 데리고 남한으로 오게 된 거예요. 전욱이라는 분 따님이 강효실이에요. 강효실. 아실 거예요. 강효실과 최무룡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최민수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최민수 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최무룡이라는 분이 김진희와 눈이 맞았어. 그쪽에서 또 딸을 낳았어.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송도순이라는 성우 있죠. 그분이 TV에 나왔어요. 한 얘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강유실이라는 분이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병마에 시달려요. 당뇨 이런 거로 치매 이런 거로. 근데 며느리가 잘 이제 23살 어린 나이에 시집 와갖고 시어머니 잘 보살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효실이라는 시어머니가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도 헤어졌어. 나도 헤어졌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옆집에 누구를 만났어. 이웃집을 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웃집 여자가 굉장히 과소비가 심해. 맨날 명품 샀다고 와서 자랑해. 어디 백화점 다닌다고 자랑해. 그러면 나도 쏠깃해갖고 따라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유실이라는 분이 부모님도 헤어지고 나도 헤어지다 보니까 내 인생이 별거가 아니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송도순이라는 분은 강효식이라는 분과 굉장히 가깝게 잘 지내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잘 참고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최민수 하는 짓 보면 강준이가 어떻게 살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인가요? 근데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요. 강준한테 굉장히 감사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은 3대에 갈친 영화인 집안이다. 최민수라는 분의 집안이
그날이 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섬찟섬찟해요. 이 그날이 오면은 1930년 3월 1일 날 쓰신 거예요. 원래 제목은 단장이 있습니다. 끊어질 단 창자당 내 창자가 두 동강이 하나서 끊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날이 와라. 광복이 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줄줄이 삭제시켰어. 검열에. 조선 청격도에서. 다 죽여요. 다 죽여. 너희들은 이 시를 사용하지도 설명하지도 기재하지도 말라라는 X표예요. 여기 X표. 저기 영국에 옥스퍼드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부총장님으로 계셨던 바우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1900년도부터 1960년까지 60년사와 관련된 세계적인 시와 정치에 관련된 작품을 전부 다 긁어 모아서 당신이 강의를 했어요. 4강. 그리고 책을 썼어요. 책의 제목은 시와 정치입니다. 그곳에 실려져 있는 작품이에요. 당신은 무엇이라고 평가를 했냐? 일본은 한국을 너무나 가혹한 식민지 정책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글로써 내 나라를 짓고자 하는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 조선은 살아있다. 라는 이런 당신의 평가가 있는 게 이 그날이 오면 시예요. 우리나라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약 2년간 문화재로 등록된 문학작품이 없어서 문화재에서 전부 다 찾았어요. 6작품을 압축이 됐어. 소설 2편, 시 4편. 소설 2편은 이광수 선생님의 무정, 염상섭 선생님의 표본시의 청개구리. 시 4편은 윤동주 선생님의 서시,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 김소월 선생님의 진달래꽃, 심은 선생님의 그날이 오면. 이렇게. 근데 소설 2편은 희귀성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제외가 됐어요.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은 얼마나 많이 출판을 되었는가 너무나 시중에 많이 깔려져 있어. 윤동주 선생님의 서시는요, 당신이 동경으로 유학을 갈 때 망독 보고 정아무개 양주장을 하시는 그분한테 맡기고 갔어요. 지인한테. 훗날에 그 망독부구에 계셨던 정아무개는 윤동주 선생님 일본에서 옥에서 돌아가셨잖아요. 후손들에게 드렸어요. 후손들은 당신의 모교인 지금의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기증됐어요. 그래서 그 서시 작품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심은 선생님 그날이 오면 이 원본은요, 후손이 갖고 미국에 당신 집에 수장고에 있어요. 진달래꽃, 김소연 선생님의 진달래꽃이 등재가 됐어요. 4권. 한성도 출판사 3권과 중앙서림 1권. 이 김소월 선생님도 일찌감치 30대 초반에 요작하셨어요. 김소월 선생님의 작품 엄마야 누나야, 또 산유화, 또 진달래꽃,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곁에 지금 노래로 와 있어요. 초원도. 김소월 선생님이 32살에 요절했거든요. 심은 선생님보다 한 2~3살이 아래예요.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일본 놈들한테 매 맞아서 시름시 말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 모습을 지켜본 거죠. 할아버지는 광산업을 하셔요.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요.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이 김소 선생님 머리에 너무 깊게 박혀서 방황을 해요. 학교를 오산중학교를 다니게 돼요. 오산중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냐? 오순이라는 누나를 만나요. 2~3살 위에요. 연상의 애인이에요.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누나가. 그래서 그 누나하고 미래도 약속하고 싶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맺어주는 여인이 있었어요. 홍단식이라는.
명희님 딸이라 그래요. 임꺽정의 벽종 명희님 딸이라 그래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둘이는. 근데 내 마음은 오순 누나한테 가 있는 거예요. 오순 누나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정말 남자를 잘못 만났어. 의기투성이 심한 남자를 만난 거야. 얘를 결혼하고 1년 만에 매 맞아 죽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 그대로 죽는 거예요. 김소월 선생님이 장례식장에 가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내 아버지도 일본 놈들한테 매 맞아 죽었어. 내 사랑하는 여인도 그렇게 의지중에 심한 남자한테 매 맞아 죽게 된다는 이 모습을 보고 와서 쓴 시가 초혼이에요. 초혼. 하늘의 영혼을 불러드리는 거잖아요. 김소월 선생님의 진달래꽃은 얼마 전에 진품명품에 나왔어요. 진달래꽃이 1억 5천. 근데 얼마 전에 김소월 선생님의 진달래꽃이 3억 5천. 당신은 그 시집을 낼 만큼 능력도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오산중학교 다닐 때 당신의 만난 선생님이 그 출판을 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남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선생님이 계셔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탄천중학교를 다녔는데 공주 탄천면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는데 남녀공학이어서 약 400명이 조금 안 될 정도 있어요. 남자가 3반, 여자가 2반인데 우리 때는 한 교시에 70명씩 공부했었어요. 그때 3년 동안 2년을 담임했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지금 공주의 반대면에 살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살면서 원망을 했어요. 대전에 성모여고 원서를 갔다가 우리 때 이제 선전 후시험이었으니까 공주는 지금 아직도 그렇잖아요. 대전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 후에 몇 년 뒤에 연합고사를 보게 됐어요. 제가 성모여고 원서를 갖고 왔더니 선생님 안 써줬어요. 왜 안 써줬냐면 또 대전에 가야 연고지도 없고 그냥 가까운 데 가라. 집 근처에 가라. 라고 해갖고 만류를 하셨어요. 그걸 훗날에 제가 선생님하고 연락이 되면서 엄청나게 원망을 했어요. 왜 내 원서를 안 써줘갖고 나 이렇게 평생 동안 거기 못 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 나왔다고 해서 내가 원망스럽게 선생님을 항상 생각을 했다라고 제가 말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시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성모여고를 갔다면 지금의 너 해설사 못해. 지금 그나마 지방학교를 나왔으니까 학연혈연 지연이 돼갖고 제가 해설사한테 도움을 주신 도청 직원이 있었거든요. 저희 1년 후배가 도청의 과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덕분에 당진에 와서 문관과장님한테 우리 선배 누나가 있는데 그 선배 누나가 정말 한번 면접 좀 봐주십시오. 해설사는 괜찮은가? 라고 해서 제가 2006년부터 해설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은 지금 저한테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이렇게 대화가 될 줄 몰랐어. 이거는 제자가 아니라 너는 내 스승 같아. 그분이 작년 연말에 평생을 충남대학교 다니면서 연애를 해갖고 그 남자하고 52년간을 살았대요. 연애할 때부터. 그분 그늘 속에 계시다가 내가 당신 먼저 눈앞에 보낼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남편을 보내게 된 거야.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자기를 부두고 어떻게 떠나갈 수가 있는가. 그게 한이 돼서 지금까지 어떤 이제 뭐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먹는 것도 잡히지 않고 그랬는데 제가 유일한 대화 상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화위복이 된 거죠. 지금은 제가 필요한 거를 전부 다 보내주세요. 당신이 읽었던 기억되는 책은 정말 마음의 양식이다. 내가 평생을 살아도 지금까지 내가 버팀목이 돼갖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금방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책 속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서 그게 나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하셔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은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이렇게 전화위복이 된 분도 계시고 공주에는 지금도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거의 다 이제 교장 선생님에서 퇴직하고 우리 친구들이 다 교장에다가 이제 퇴직 무렵에 왔어요.
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인연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더욱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손 칠 그날이 오면 이 목숨 끊기 전에 와주기만 하려니면 난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류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내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라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모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점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타고 뜨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 번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듣기만 하려면 난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다라는 게 그날이 오면이에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 그날이 오면은 세계적인 시이다. 예. 문화재에 등록될 정도의 대단한 작품이다.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하겠어요. 그날이 오면이 작년 8월 13일 날 1336회에 나왔어요. 진품명품이. 감정가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한성도서출판사라는 곳은 1920년도에 문인들이 돈을 모아서 약 30만 원 정도를 모아서 설립한 곳이 한성도서출판사예요. 안타깝게도 나중에 화재로 얘가 없어지는데 시부스님 돌아가신 장소도 한성도서출판사예요. 한용우 스님의 님의 침묵이 나온 곳도 그곳이에요. 출판된 곳. 한용우 스님의 님의 침묵은 오세안에서 탈고를 한 거예요. 나중에 백담사로 가시잖아요. 님, 내가 독립운동을 했으니 내 나라 주국이고, 내가 결혼했으니 사랑하는 님이고, 내가 속세를 떠났으니 그분은 석가였다. 님이라는 뜻에는 세 사람이 합축된 것이다. 세 내용이 진풍명풍에 이렇게 지금도 문학작품이 나올 때는 한성도서께 그렇게 비싼 가치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진풍명풍에 나왔을 때 감정가가 불과 100만 원에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시무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13년 후에 시무스님은 32년부터 두 번에 걸쳐서 연재를 계속 하려고 했지만 조선 총독부에 막혀서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13년 후에 우리의 형님이 유고집으로 내주시게 됩니다. 3.1운동. 3.1운동은 왜 일어났을까? 3.1운동은 왜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본부터 시작한 청년들이 28 선언을 하고 그게 이제 기폭제가 됐다고 해요. 1919년 1월 21일 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종 임금이 승하를 하셨어요. 3일 있다가 염을 하려고 시체를 열어봤어요. 변화가 왔어. 혀가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치아가 다 빠져버렸어요. 이 살은 염을 하려고 보니까 두부처럼 포개진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을 해봤고 도대체 무엇을 잡수시고 복통을 일으켰을까라고 해서 두 궁녀를 찾았어요. 드신 게 뭐 커피라는 설도 있고 어떤 분은 식혜라는 설도 있는데 식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궁녀를 찾으니 한 궁녀는 1월 말에 변사체를 발견이고 또 한 궁녀는 2월 초에 변사체가 발견이 됐어요. 우리 제아의 종소리가 몇 번 울리는지 아세요, 선생님? 33번. 민족대표예요. 민족대표 상징이에요.